네, 안녕하세요. 김대현입니다. Git 버전 관리 시스템 기초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회사에서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영상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URL에 가보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린 위키페이지도 보실 수 있으니 해당 문서 참고하시면서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소스코드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없어지면 안 됩니다. 소스코드 내가 작성한 거고 AI가 작성해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관리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소스코드가 사라지면 안 되는 특징이 있고요. 코드는 항상 수시로 더하고 빼고 바꾸고 하는 작업이 많이 일어나요.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서비스가 종료될 때까지 항상 변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개는 여럿이 동시에 작업을 해요. 혼자 작업하는 코드도 있지만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여러 명이 한꺼번에 여러 작업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변경 내역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바꿨는지를 알고 싶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바꿨는가죠. 그래서 뭐가 바뀌어서 어떤 새로운 문제가 생겼거나 뭐가 좋아졌거나 나빠졌거나 한 것들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의 특징을 위해서 버전 관리 시스템이 하는 일은 뭐냐면 주로 텍스트 파일들을 누가 언제 어떻게 바꿨는지 기록해 보관하고 기록한 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특정 시간으로 되돌리거나 여럿이 함께 동시에 작업하고 공유하기 편리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은 사실 꼭 소스코드 프로젝트에만 필요한 건 아니고 텍스트 문서를 여럿이서 관리한다 그러면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소스코드를 관리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버전 관리라는 게 뭐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고요. 가장 간단한 형태의 버전 관리는 늘상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어떤 PPT 문서나 워드 파일이나 엑셀 파일이나 해서 뭐 기초점.pdf가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바뀌어서 최종본이라고 여기에 태그를 파일명을 붙여서 바꾸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는데도 또 바꿀 일이 생겨서 진짜 최종본, 진짜 마지막 최종본 이런 식으로 덧붙여서 파일명을 바꿔가면서 중복 파일로 버전 관리를 하고는 하죠. 이런 간단한 버전 관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어느 것이 진짜 최종본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버전들 간의 시간 흐름 관계를 내가 파악할 방법이 묘연하죠. 그래서 뭐 사람이 파일명에다가 날짜나 시간을 적는다거나 이런 형태로 하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언제 뭘 바꿨나 파악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이 두 파일 간의 버전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뭘 남기고 지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금 더 전문화된 도구인 버전 관리 시스템을 쓰게 되고요. 버전 컨트롤 시스템 중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중 이제 요새는 Git을 가장 많이 쓰는 형태이고 간단하게 이것만 쓰면 되죠. 예전에는 막 다른 버전 관리 시스템 쓰는 회사들도 있고 해서 회사 가면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했었지만 요새는 Git만 쓸 줄 알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Git의 특징은요. 가볍고 빠르고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에요. 그냥 버전 관리 시스템이 아니고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여럿이 원격에서 작업하기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산업 표준이기 때문에 어딜 가나 Git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Git을 모르면 사실 개발을 하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개발자들 누구나 Git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처음 개발을 배우시는 분이나 아직 미처 Git을 접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한 번쯤 이렇게 소개 영상을 보고 시작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강력한 브랜치 관리 기능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 브랜치 관리 기능 때문에도 굉장히 Git을 유용하게 썼던 것 같아요.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의 분산의 의미는 뭐냐면 이 저장소가 여럿이 있고 그들 간에 서로 동기화가 자유자재로 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봐야 될까요? 하여튼 버전 관리 시스템이 여러 개 있고 분산되어 있고 그것들을 다 연결 지을 수 있는 뭔가의 수단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it 저장소를 확인하기에 앞서 몇 가지 기본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알고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Git 저장소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작업 공간은 내가 소스 코드 작업을 하고 있는 워킹 디렉토리예요. 그래서 여기 디렉토리에서 어떤 파일들 놓고 내가 계속 작업을 하겠죠. 내 로컬에서 작업하고 있는 거를 작업 공간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Git 저장소를 초기화하게 되면 인덱스 영역, 스테이지 영역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인덱스 영역과 히스토리 영역이라는 게 생깁니다. 인덱스 영역과 히스토리 영역은 작업 디렉토리 안에 .git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잘 관리 보관되어요. 들어가서 보면 이제 어떤 파일들이 있기는 한데 제가 눈으로 알아보기는 좀 어렵지만 Git 버전 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이 해당 내용을 보고 작업 내역과 인덱스 영역 등을 관리를 해줍니다. 그걸 그림으로 설명드리자면 작업 디렉토리가 로컬 디렉토리의 일반적인 파일들로 있고 인덱스 영역, 스테이지 영역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스테이지 영역과 히스토리 영역에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을 Git이 관리를 하고 해당 내용은 .git 디렉토리 안에 평범한 파일들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커밋이라는 걸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여러 번 하게 되면 커밋 1에서 2가 쌓이고 3이 쌓이고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최종본, 진짜 최종본, 진짜 최종본 이렇게 흐름을 이어가면서 커밋을 쌓게 되고 각각의 커밋이 쌓이기 직전에 스테이지 영역에서 커밋을 할 내용들을 쌓아두고
진행을 합니다. 이 쌓아두는 건 뭘로 해요? 워킹 디렉토리 작업을 변경해 놓고 스테이지에 올려놓은 다음에 커밋을 찍는 거예요. 스테이지는 무대, 사진 찍는 무대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을 찍을지 저기 무대에 서세요, 준비하세요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빵 사진 찍으면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는 것만 알고 실습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CLI 툴을 이용해서 할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툴이고 여기에서의 원리를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쓰실 IDE 환경에서 작업하시는데도 훨씬 더 깊숙하게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LI 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맥에서 진행할 거고요. 윈도우나 리눅스에서도 큰 차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Git이 잘 깔려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it 버전을 쳐보시면 되고요. 저의 경우에는 2.39.5라는 버전이 깔려 있어요. macOS 같은 경우는 아마 엑스코드를 깔면 기본으로 다 설치가 될 거고요. 안 깔려 있다고 하더라도 설치하는 거는 Git 사이트 가셔서 따라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시스템에 Git이 잘 깔려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안 깔려 있다면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난 누구인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Git 입장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바꿨는지를 잘 기록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라는 거는 내가 알려줘야 돼요. 먼저 한번. 그래서 git config를 통해서 config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누군지를 알려주는데요. 글로벌이라는 옵션을 주면 시스템 전역에 설정을 하게 되고요. 전역이라 함은 내가 사용하는 시스템 계정. 저 같은 경우는 헤이트목이라는 계정을 로컬에서 쓰고 있는데 해당 계정 전체에 반영이 되게 되고요. 마이너스 로컬을 줄 경우에는 로컬이라고 옵션을 줄 경우에는 현재 저장소에만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config에 글로벌이라는 옵션을 주고요. 유저의 이메일을 설정합니다. 제 이메일 주소를 설정하면 되겠죠. 제 경우에는 헤이트모기의 gmail.com을 주로 씁니다. 그리고 이메일과 더불어 내 이름을 설정해 주도록 해요. 네임 같은 경우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묶을게요. 대현 김이에요 하면 git config 내용이 잘 반영이 됩니다. 제 경우에는 여기에 대현 김이고 이메일은 이렇게 돼 있어 라고 잘 저장이 돼 있고요. 그 다음부터 평범한 git 작업을 진행하시면 돼요. 실습 파일 디렉토리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현재 디렉토리 기준에서 mkdir로 hello git이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새로 만들게요. 그 다음에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겠죠? 이 상태에서 git 커맨드를 실행하려면 초기화를 먼저 해줘야 돼요. git init를 한번 해줍니다. init 하면은 git init 되고 뭐라고 메시지가 나와요? initialized empty git repository 어쩌고 저쩌고 git. 그래서 hello git이라는 디렉토리에 뭔가가 생겼을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git 디렉토리가 생깁니다. 여기에 히스토리 영역과 스테이지 영역이 잘 관리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 ls로 쳤을 때는 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ls의 모든 걸 보고자 하면 git 디렉토리가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git status라는 명령어로 현재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메인 브랜치에 있고 커밋은 아무것도 없어요. 커밋할 내용도 없어요. 라고 세 가지 메시지가 찍힙니다. 브랜치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을 안 드렸고요. 커밋은 뭔가 차례대로 최종본, 최종본, 진짜 마지막 이어서 찍힌다라는 걸 살짝 언급만 드렸어요. 이런 것들도 차차 진행하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빈 작업 공간에 새 파일을 추가해 볼게요. 지금 현재 디렉토리 hello git이라는 게 워킹 디렉토리, 현재 디렉토리인 거고요. 캣으로 index.html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HTML 파일이고요. 헤드는 비었고요. body에 h1 태그로 git intro라고 해볼까요? h1 태그 닫고요. body HTML 굉장히 평범한 HTML 파일이죠. 이렇게 되면 index.html이 잘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굳이 브라우저에서 열어보면 git intro라는 헤더가 잘 찍힌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ls를 쳐보면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 index.html 파일이 추가된 것은 당연하고요. git status라는 명령을 쳐보면 아까와는 조금 다른 메시지가 찍힙니다. 브랜치 메인이고 똑같고요. 커밋 아직도 없고요. 똑같고 여기가 좀 달라졌어요. untracked files라는 내용이 생겼는데 git이 아직 관리하고 있지 않은, 트래킹하고 있지 않은 파일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index.html 파일이 너의 로컬 디렉토리에 있는데 난 그게 뭔지 몰라. 어쩔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커밋할 게 없어요. 근데 뭔가가 untracked 파일도 있어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그 세 가지 영역 상태로 말씀을 드리자면 작업 디렉토리에 index.html 파일이 새로 생겼어요. 추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미추적 상태이고 이거를 untracked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있었지만 인덱스 영역과 저장소 영역에는 스테이지 영역과 히스토리 영역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스테이지 영역에 해당 파일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index.html 파일을 add를 합니다. git add 명령으로 index.html을 추가하겠어. 그러면 이 add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파일을 스테이지 영역에 넣어줘 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테이지 상태를 확인하면 git 스테이터스로 다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아까랑 살짝 또 메시지가 달라졌어요. 색깔도 달라졌고요. 아까는 여기 untracked files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커밋될 변경 내역이 있어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스테이지 영역이에요. 여기에 뭔가 파일들 변경 내역을 잘 올려놓고 한번 사진을 탁 찰칵 찍는 거예요. 사진을 찍기 위해 무대에 정렬해 주세요. 신랑 신부 친구들 나오세요. 이런 것과 동일합니다. 다 나와서 포즈를 잡으면 사진을 찍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가 아까 세 가지 영역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작업 디렉토리에 index.html이 새로 생겼고 그 작업 디렉토리에 index.html 파일 내용을 스테이지 영역에 넣어놨어요. 여기까지 이제 상태가 바뀐 거예요. 아직 커밋으로 히스토리로 남지는 않았습니다. 커밋할 준비가 되었을 뿐이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커밋을 해볼게요. 아직 스테이지 영역에만 있고 커밋을 남기지 않은 상태고요. 파일 변경 내역을 보고 커밋이라는 커맨드로 사진을 찍습니다. -m 옵션으로 커밋 메시지를 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커밋 하게 되면 여기 내가 남긴 메시지 누가 언제 무엇을 왜 바꿨는가를 기시 관리해 준다 그랬잖아요. 사실 근데 왜 바꿨는지는 기본적으로는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람이 내가 왜 바꿨다라는 거를 여기 메시지로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시간, 현재 시간 기준으로 언제라는 게 남고요. 어떻게는 변경 내역분에 따라서 기시 알고 있고요. 왜는 내 메시지를 보고 기록을 남겨줍니다. 이런 작업들을 버전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메인 브랜치에 여기 모르는 이상한 숫자들이 적혀 있어요. 이게 커밋 아이디인데요. 이거는 커밋 변경 내역의 고유한 아이디 값으로 찍히게 되고 나중에 해당 아이디로 간다거나 해당 로그를 조회한다거나 다양한 일들에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좀 또 표시가 나오죠. 하나의 파일이 바뀌었고 7줄이 인서션 됐고 추가되었고 그 파일이 추가된 거는 index.html이야 라는 것까지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크리에이트 모드는 이제 파일 권한이나 속성 같은 거에 대한 건데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새 영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는 인덱스 영역까지만 인덱스 HTML 파일이 이걸 인덱스로 하고 파일도 인덱스니까 좀 헷갈리네요. 스테이지 영역이라고 부를게요. 스테이지 영역에 index.html 파일을 추가한 상태에서 커밋까지 남기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파일 하나만 이렇게 설명드렸으니까 이걸 왜 굳이 둘로 나눠서 했을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나중에는 파일을 막 여러 개 올려요. 여러 개 스테이지 영역에 쌓아둔 다음에 그 신랑 신부 하객들이 다 모이고 나면 전체가 다 모이고 나면 한 단위로 사진을 찍죠. 가족들 사진 찍고 친구들 사진 찍고 직장 동료들 사진 찍고 3번에 나눠서 찍는 것처럼 어떤 의미 있는 단위로 묶어서 커밋을 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커밋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git 스테이터스로 확인하면 되겠죠. 이제 스테이터스 커맨드는 외워주실 것 같습니다. 스테이터스로 쳐보면 아까보다는 메시지가 훨씬 간결해졌어요. 커밋할 것도 없고 워킹 디렉토리가 클린해요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클린하다는 거는 현재 작업 디렉터리와 히스토리 영역이 서로 다름이 없어요. 깨끗하게 일치한다. 기시 모르는 변경 내역이 없다 라는 표시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커밋과 현재 워킹 디렉토리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상태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스테이지에 올릴 것들 생긴다거나 untracked 파일이 생긴다거나 있던 게 지워진다거나 하는 작업들이 생길 거고 해당 내역은 git 스테이터스로 계속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로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git log라는 커맨드를 실행해 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언제 누가 뭐라고 적으며 커밋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누가 했어요? 내가 아까 git config으로 해놓은 김대현이라는 사람이 이메일 주소는 이거야. 근데 언제 했어? 지금 이제 2025년 5월 1일이었고요. 오전 9시 57분 25초에 이런 메시지를 남기면서 커밋을 했어. 그리고 커밋에 대한 아이디는 이렇게 긴 값이야. 해시 값인데요. 해당 내역으로 아이디가 찍혔고 이 아이디는 작업하시는 분들마다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author 이름도 이 내용에 들어가고 커밋한 시간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분명히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index.html 파일을 커밋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커밋 아이디는 조금씩 다르게 나올 겁니다. 해당 리포지터리에 고유하게 찍혔을 거고 사실상 이 SHA1 값은 전 세계에서 유일할 수도 있겠죠. 현재 헤드, 현재 가리키고 있는 브랜치는 메인이야
있냐 라고까지 표시가 나오는데 이건 브랜치 설명드릴 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언제 누가 뭐라고 적으며 커밋을 남겼는지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요. 이 상태에서 main.css 파일을 추가해 볼게요. 또다시 cat 커맨드로 main.css를 넣어 볼게요. 아까 h1을 하나 넣었죠. 여기다가 뭘 넣어볼까요? 컬러를 넣어볼까요? 컬러를 블루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좀 튀는 색상으로 나오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현재 디렉토리에 main.css 파일이 추가됐죠. 그리고 git 상태를 한번 볼게요. git 스테이터스 상태를 보면은 아까랑 또 비슷할 거예요. 브랜치 메인이고요. 또 unchecked 파일이 생겼어요. git 입장에서 또 모르는 파일이 생긴 거야. 아까는 index.html 파일을 모르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main.css 파일을 모른다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main.css 파일을 index.html 파일에 추가를 해볼까요? index.html 파일을 편집기로 열어서 스타일 시트를 추가해 볼게요. 스타일 시트 어떻게 추가하죠? 링크인가요? 링크 href인가요? href는 main.css를 넣어주고, 얘는 뭐야? 스타일 시트야 라는 건 어떻게 하더라? 스타일링을 해줬는데 이게 맞는 태그인지는 모르겠어요. 링크로 이동. 링크 태그 설명 나오나? 오, 파일까지 가주네요. 하여튼 뭐 여기에 뭘 붙이겠죠. 이게 스타일 시트라고. 근데 제가 지금 그게 기억이 안 나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하면 index.html 파일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git 스테이터스를 한번 치면 어떻게 될까요? main.css는 여전히 untracked 상태이고 index.html 파일이 modified, 변경됐다라는 것까지 표시를 해줍니다. git이 내가 스테이지 영역이나 히스토리, 커밋 영역에 남긴 것과 현재 워킹 디렉토리의 차이를 확인을 해서 차이가 있다면 바뀌었다라고 확인을 해줘요. 이 상태에서는 사실 아직 커밋될 준비가 되지 않은 거고요. 내가 main.css와 마찬가지로 스테이지 영역에 넣었다가 커밋을 찍어줘야 그래야 실제 내용이 기록에 남습니다. 이 상태를 아까 또 그림으로 말씀드리자면 스테이터스를 쳐봤을 때 작업 디렉토리에는 index.html 파일은 변경됐어, modified 됐어 라고 git이 알고 있고요. main.css는 새로 생겼어, 너 없던 건데 이거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untracked 파일이 생겼어요. 아까 index.html 처음에 넣었을 때는 untracked 상태였죠. 마찬가지로 새로운 파일 main.css는 untracked인 거고 index.html은 내가 알고는 있지만 내용이 바뀌었네 라고 알려주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을 하려면 git diff라는 차이점을 알려줘 라는 커맨드를 날립니다. 그러면 index.html에 요 줄들이 추가됐어 라고 보입니다. 지금 VS 코드가 이 띄어쓰기 인덴테이션을 해주는 바람에 빈 줄도 추가되고 이렇게 원래 같은 내용도 이게 뒷칸으로 밀리면서 바뀌었다고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핵심은 이 main.css가 추가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git 입장에서는 라인 바이 라인으로 diff를 차이점을 확인하는데요. 이게 스페이스만 들어가도 다르다고 판단이 되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살짝 어지럽긴 합니다만 핵심은 어떤 파일이 바뀌었을 때 바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내용을 스테이지 영역에 먼저 올려주면 됩니다. 똑같이 index.html을 올렸을 때처럼 index.html을 치고요. 파일을 여러 개 줘도 돼요. css를 한꺼번에 올려주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을 하면 여전히 메인 브랜치에 있고요. 뭔가 커밋될 변경분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라고 git이 안내를 해줍니다. 뭐예요? index.html은 바뀌었어요. 변경분이 있고요. 모르던 파일 css가 추가됐어요. 라고 무대에 두 가지 파일이 새로운 파일 main.css 그리고 index.html의 변경분이 무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커밋을 하면 되겠죠. 커밋을 하면서 메시지로 스타일 시트를 추가했습니다. 라고 간단한 메시지를 남겨둡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아이디가 찍히고요. 이번엔 파일이 두 개가 바뀌었다고 알려줘요. index.html과 main.css가 바뀌었으니까 두 개가 바뀐 거 맞죠? 그리고 줄이 9줄 추가됐고요. 두 줄은 지워졌어요. 지워질 게 없죠, 지금. 근데 이제 이 git 입장에서는 라인 바이 라인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아까 VS 코드가 이제 인덴테이션 해주면서 원래 이렇게 지워지고 새로 추가된 것처럼 인식을 했어요. 바뀐 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주고 어떤 게 지워졌고 어떤 게 추가됐다 줄 단위로 처리를 해줍니다. 어쨌건 main.css 파일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그림으로 보자면 작업 디렉토리에 있었는데 스테이지 영역으로 modified new 파일 들어간 상태에서 이 무대에 준비된 두 개의 변경분이 스타일 시트라는 추가라는 메시지와 함께 저장소 히스토리로 남게 됩니다. 커밋이 하나 더 쌓이게 된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변경 이력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git log라는 커맨드를 쳐보겠습니다. git log라는 커맨드를 치면 커밋한 최신순부터 보이는데요. 처음 커밋했던 어떤 내용, 첫 번째 커밋 내용 위에 방금 남긴 커밋 내용이 남습니다.
누가 뭐라고 메시지를 남기면서 커밋을 했는가 라고 나와 있고, 현재 포인터, 헤드 포인터도 메인 브랜치를 가리키고 있고, 그 메인 브랜치의 마지막 커밋이 이 커밋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커밋 아이디는 여러분이 작업 환경에선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걸 그림으로 보이자면 메인 브랜치가 있고요. 어떤 커밋이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찍히게 될 텐데 어떤 아이디가 있을 겁니다. 이 아이디는 뭐 그때그때 다르니까 크게 의미 없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커밋 아이디가 있고 이 커밋 뒤에 다음 커밋이 쌓이게 됩니다. 그거를 헤드로 쫓아가게 되어 있고, 커밋이 또 쌓이면 여기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래서 이전 커밋을 쫓아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 커밋 간의 관계가 잘 추적이 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커밋 두 개가 남아 있는데 커밋 간의 차이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diff라는 걸 쳤을 때 아까는 워킹 디렉토리와 마지막 커밋 간 확인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헤드, 현재 가장 최종 상태 커밋이 헤드거든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상태, 포지션. 헤드에 꺽쇠를 붙이면 헤드 직전 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깃에서 쓰는 어떤 심벌인 거예요. 헤드 직전부터 헤드까지, 그러니까 직전 커밋에서 지금까지를 한번 비교해줘. diff라는 걸 빼먹었네요. diff라는 걸 넣어주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까 diff 내용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index.html 파일이 바뀌었는데 이런 빈줄 추가됐고요. 링크 href의 main.css 추가됐고요. git 인트로도 추가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공백이 들어가면서 원래 게 지워지고 추가된 것처럼 인식을 한 거죠. html도 지워졌고요. 빈줄 HTML이 추가됐어요 라고 나오고, main.css는 new 파일로 새로 생겼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세 줄 생겼네요. 그래서 diff라는 커맨드에 어떤 커밋을 지칭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면 서로 비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엔 태그를 한번 달아볼게요. 뭐 개발하다 보면 결국 릴리즈를 할 때도 있고 버전을 올릴 때도 있고 이 버전을 공개하는 시점이 있을 텐데요. 그 시점 직전에 태그를 달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1.0을 공개할 거야. 그러면 git 태그 v1.0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면 되고요. 내가 원하는 이름 적어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로그를 한번 보시면 다른 건 다 똑같고 여기 하나가 더 붙습니다. 태그 v1.0. 그래서 이 커밋에 대해서, 이거 사람이 알기 좀 어려운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v1.0이라는 쉬운 이름으로 여기다가 표시를 달아놓는 거예요. 태그를 달아놓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추적할 수도 있고 내가 배포했던 몇 날 며칠 어떤 버전이 뭐였나 라고 쫓아가기가 좋아집니다. 소스코드 작업하다 보면 뭔가 잘못될 때도 있죠. 그래서 특정 커밋으로 되돌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main.css 작업한 부분이 잘못된 내용이야,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거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git reset이라는 커맨드를 쓸 수 있고요. hard라는 옵션을 주면 현재 워킹 디렉토리 내용도 확 바꿔버려요. soft라는 옵션도 있는데요. 그거는 워킹 디렉토리는 바꾸지 않고 내 저장소 관리하고 있는 히스토리와 인덱스 영역만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차만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하드로 해볼게요. 하드 옵션을 주고 헤드에 직전으로 돌려줘. 그럼 지금 커밋이 두 개 있었는데 직전 커밋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헤드가 지금은 첫 번째 커밋 상태로 갔어요 라고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보면 일단 ls를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main.css는 없어졌어요. index.html만 남고, 심지어 그 내용은 스타일 시트가 없는 초기 버전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말씀드리자면 v1.0 태그를 찍었던 커밋에서 현재 헤드, 현재 작업 내역의 최종본이 직전 커밋으로 되돌아간 상태예요. 여기가 헤드가 돼버린 거예요. v1.0이 있긴 하지만 파일도 날아가고 기록도 되돌아가 버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현재 저장소 상태 로그를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원라인 옵션을 주겠습니다. 이걸 좀 간단하게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커밋 아이디는 뭐고, 헤드가 메인 브랜치를 가리키고 있고 첫 번째 커밋이에요 라고 하고 두 번째 커밋이 싹 날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태그를 찍었으니까. 그래서 리셋하고 하드 옵션을 주고 v1.0이라는 태그에다가 지칭을 하면, 마찬가지로 아까 리셋이라는 거는 헤드가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하드 옵션은 그 워킹 디렉토리 내용도 그거에 맞게 바꿔주는 거고. 그래서 v1.0 태그의 커밋 내용이나 태그의 기록은 어디 남아있어요? .git 디렉토리 안에 잘 남아있어요. 그걸 토대로 리셋을 해줘 하면은 다시 헤드가 해당 커밋으로 이동을 하면서 워킹 디렉토리도 하드 옵션 때문에 다 그대로 맞춰줘요. 그래서 다시 ls를 쳐보면 main.css가 커밋했던 내용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커밋만 잘 찍어 놓으면은 내가 그때그때 어떤 변경분 잘못된 내용이 있더라도 이동해 가면서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겠죠. 다시 그래프로 보자면 처음 리셋해서 헤드 직전으로 돌아가기 전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다시 헤드가 v1.0과 나란히 마지막 커밋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습을 해봤고요. 그래서 깃을 저장소 초기화하고 인덱스 영역, 스테이지 영역에 어떤 파일을 추가해 봤으며 커밋으로 뭔가 확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메시지도 남겼죠. 현재 작업 공간과 스테이지 영역 히스토리 상태 내용을
status라는 커맨드로 잘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작업 공간과 히스토리의 차이점이나 스테이지와 차이점 또는 커밋 간의 차이점 등은 diff라는 커맨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커밋을 잘 쌓았을 때 그 이력을 메시지와 함께 조회하는 건 로그라는 옵션이 있었고요. 태그 담는 거는, 태그를 남기는 거는 git 태그 커맨드를 사용했었어요. 리셋 커맨드로 헤드를 막 이동하면서 심지어 워킹 디렉토리의 내용을 막 그 커밋에 맞게 바꾸는 것도 가능했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명령어들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 정도면 일단 처음으로 git 작업하시는데 충분한 재료가 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실습한 내용은 처음에 설명드린 위키 페이지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로컬 저장소 실습하는 것들, CLI 활용하는 이유 이런 거 설명드렸고 버전 확인 어떻게 하는지부터 쭉 상태 확인까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문서로 확인하고 싶다, 따라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로 몇 가지 또 여기 있는 것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로컬 저장소만 작업을 했죠. 그래서 이 로컬 저장소를 작업하게 되면 결국 리모트 저장소에도 올려야 되고 그 리모트 저장소의 대표적인 거는 GitHub이기 때문에 GitHub에서 중심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것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 문서에 있는 것만 좀 설명을 드릴까요? 브랜치 활용하는 거는 지금 메인 브랜치에서만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줄기를 따오면서 계속 커밋 히스토리를 쌓고 있죠. 그래서 여기 메인 브랜치에서는 처음 커밋 쌓았고 지금 태그 v1까지 1.0까지 찍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도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v 1.0.1, 1.0.2 뭐 이런 것들이 커밋이 쌓게 되겠죠. 이 메인 브랜치와 별도로 디벨롭 브랜치를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분기를 따가지고 가지를 쳐서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여기서 막 작업을 하다가 실제 메인 브랜치에 이제 이 작업 내역을 다 공개를 해야겠어 하면은 메인 브랜치에 머지를 하고 그런 다음에 태그를 달고 배포하는 형태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발팀이 여럿이야. 개발팀 1, 개발팀 B 그러면 각각의 브랜치로 작업을 하다가 뭐 셋 다 머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백엔드 개발자가 하나의 저장소에서 작업을 해. 그런 경우는 요새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을 때 FE 브랜치랑 백엔드 브랜치랑 별도로 진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메인 브랜치나 디벨롭 브랜치의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병합이 되어 진행될 수도 있겠죠. 결국 작업을 진행하다가 보면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다시 머지되는 시점이 와요. 그래서 이 가지쳤던 내용이 막 따로 놀다가 어느 순간에는 원래 브랜치로 합쳐진다거나 아니면 작업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지워버리면 됩니다. 머지를 안 해도 되고 해당 브랜치를 삭제해도 되고 그래서 내가 핵심으로 관리하고 있는 브랜치만 차곡차곡 잘 관리를 해도 되겠죠. 기능별로 브랜치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메인 브랜치가 있고요. 피처별로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해당 이슈를 처리하기 위한 브랜치를 여기서부터 따서 작업을 하다가 잘 됐어.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막 진행 중인 핫한 상태에다가 개발 중인 상태에다가 피처 지금 추가할게요 라고 머지를 해도 되고요. 또 이걸 작업하다 보니까 또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그럼 여기서 따서 진행해도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핵심 브랜치, 메인 브랜치로 정해놓은 무언가에서부터 브랜치를 따서 작업하고 머지시키고 이게 가장 심플한 관계가 될 거고 그게 일반적일 수 있겠습니다. 뭐 심지어는 이렇게 복잡하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저는 별로 권장하지는 않아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 브랜치가 있고 실제 서비스 중인 거에 진짜 심각한 버그가 발견돼서 핫픽스를 나가고 그리고 개발팀은 뭔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각 개발팀에서 일부 인원이 피처 B, 피처 A 작업하고 있고 그러다가 뭐 릴리즈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많은 것 같고요. 뭐 메인 릴리즈, 핫픽스 정도는 일반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팀 규모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런 브랜치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혼자 한다 그러면 이러진 않겠죠. 혼자 한다 그러면 뭐 메인 브랜치에서만 작업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브랜치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리모트 저장소는 저장소 히스토리가 아까까지는 내 로컬 히스토리에 있었는데 GitHub이나 GitLab, 빗버킷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원격 저장소를 쓰기도 합니다. 사실상 GitHub이 이 리모트 저장소의 산업 표준이 되어버린 상태죠. 그래서 GitHub을 쓰시면 되고요. 무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쓰면 될 것 같아요. git 클론 명령어로 리모트 저장소에 있는 걸 최초에 한번 내려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내 로컬 디렉토리에서 init에서 막 진행을 했었죠. 근데 init 한 게 아니라 누군가 리모트 저장소에 작업한 내용을 최초에 내려받을 때는 클론이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그래서 원격 저장소의 내용은 내 로컬 저장소에 복제를 해두고 막 작업을 하는 걸 리모트 저장소도 막 바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바뀐 내용을 풀로 땡겨올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을 내 로컬 저장소에 가져와서 반영해줘 라고 풀 명령을 줄 수도 있고요. 내가 뭔가 변경할 수도 있겠죠. 변경해서 커밋 남긴 다음에 푸시까지 하면 내 로컬 저장소에 있는 마지막까지의 내용이 리모트 저장소에 보내집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또 다른 개발자들이 풀로 땡겨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원격 저장소를 보태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작업 공간과 로컬 저장소 그리고 리모트 저장소의 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업 디렉터리 내용을 인덱스, 스테이지 영역에 넣을 때는 add 커맨드를 쓰고요. 이거를 또 로컬 리포지터리에 히스토리를 남길 때는 커밋을 찍으면 되고요. 이걸 작업 디렉터리 내용을 어떻게 바꾼다 그러면 리셋으로 할 수 있어서 작업 디렉터리 내용을 로컬 리포지터리에 있는 커밋 내역 기반으로 특정 커밋으로 리셋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이 로컬 리포지터리 내역을 리모트 리포지터리에 보내거나 푸시로 보내거나 풀로 땡겨오는 작업도 푸시, 풀 커맨드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세하게 실습까지는 해보지 않도록 할게요. 그림만 개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ABC가 있다고 할 때 리모트 저장소를 중간에 끼고 이렇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로컬 A 저장소가 있고 이거를 푸시를 하면 리모트 저장소에 잘 보관이 될 거고요. 이거를 개발자 B와 C가 각각 풀로 땡겨가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각각 또 어떤 작업들을 하고 푸시를 하면 리모트 저장소에 기록이 잘 남을 거고요. 그걸 토대로 또 A가 남이 바꾼 건 또 뭐가 있구나 라고 풀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보통은 리모트 저장소가 공동 작업의 기준점, 중심점 역할을 해줍니다. 리모트 저장소에 업데이트된 소스를 기준으로 CI/CD가 돌게 되겠죠. 그래서 작업을 자동으로 커밋이 되면 테스트까지 다 돌린 다음에 로컬 배포 환경까지 배포를 하는 것까지 자동으로 연결을 해놓는 편이에요. 보통 이제 부지런한 개발자 누군가가 해놓고 나는 그 득을 본다거나 그게 없으면 내가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게 되면 누군가 저장소에 푸시하면 자동으로 빌드 테스트 배포가 상시 진행되는 게 CI/CD인 거죠. 라는 것들을 GitHub을 중심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산업 표준인 GitHub의 기능들은 GitHub 커밋의 이력이나 코드를 웹에서 브라우징 할 수 있고요. 이슈를 등록하고 커밋 연결하는 것까지 이슈에 이제 버그 트래킹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할 수 있죠. 풀 리퀘스트를 보내고 코드 리뷰도 할 수 있고요. GitHub 액션으로 아까 말씀드린 CI/CD도 할 수 있고 위키 페이지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한 저장소 안에서 공동으로 볼만한 문서들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밋이나 이런 위키 페이지에는 마크다운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편이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좀 편하게 문서를 좀 살짝 꾸미면서 작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GitHub 페이지라는 기능도 있어서 이거를 온라인에 웹페이지 형태로도 공개할 수 있어서 개발자 블로그로도 많이들 쓰죠. 그래서 GitHub 기능들이 이런 거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GitHub 잘 소개한 영상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걸렸나요? Git 버전 관리 시스템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현이었습니다.